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정보 창고 행복 노후 비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어쩌면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건강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이 들수록 고기를 잘 챙겨 먹어야 기운이 난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맞아요. 단백질 섭취 중요하죠. 근데요, 우리가 즐겨 먹는 어떤 고기들은 오히려 건강에 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데요. 실제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상당수가 특정 육류를 좀 잘못 드시거나 아니면 조리법 때문에 심혈관 질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좀 파헤쳐 볼 내용 중에는 어떤 고기가 우리 건강 시계를 무려 20년이나 거꾸로 돌릴 수 있다. 이런 충격적인 지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기가 문제고 또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오늘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얻어가시는 정보가 여러분 또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저희 채널이 처음이시거나 혹시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번 살짝 눌러주시겠어요? 물론 무료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종류의 고기를 가장 즐겨 드세요?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서요. 만약 특정 지역에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신다 이렇게 파악이 되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오프라인 건강 세미나 이런 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분이죠. 53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 선생님 모시고 그 깊이 있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최근 응급실 사례가 오늘 주제랑 관련이 깊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50년 넘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 식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같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이었어요. 평소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아유 건강은 자신한다 하시던 67세 김용수 어르신이 계셨는데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프고 숨쉬기가 힘들다고 응급실을 찾으셨어요. 진단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심근경색이요? 네. 그런데 이분이 쓰러지시기 직전에 즐겨 드셨던 음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고기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60대 이후 중장년층이 가급적 좀 피해야 할 고기 4가지. 이걸 위험도가 높은 순서대로 4위부터 1위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선생님. 많은 분들이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실 것 같아요. 4위부터 바로 들어볼까요? 60대 이후 주의해야 할 고기 4위는요. 바로 소갈비찜입니다. 소갈비찜이요? 아니, 그 명절이나 잔치 때 꼭 먹는 거고 좀 귀한 음식 아닌가요? 근데 이게 왜 위험 목록에 있죠? 좀 의외인데요? 바로 그 점이 함정일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날 먹는 특별식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경계심 없이 좀 많이 드시기 쉬운 게 문제죠. 한 달 전쯤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68세 박순자 어르신인데 명절에 자녀분들이 소갈비찜을 가져오셨대요. 맛있게 드시고 소주도 한 잔 곁들이셨는데 또 술까지. 네, 근데 식사 후 얼마 안 돼서 가슴이 막 찢어질 듯이 아프다고 오셨어요. 검사해보니 혈중 콜레스테롤, 특히 그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소보다 거의 4배 가까이 치솟았고요. 관상동맥 혈관도 상당히 좁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와, 4배나요? 네, 이 소갈비찜의 문제점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면요. 첫째는 높은 포화지방입니다. 이게 소갈비 100g에 포화지방이 한 8g에서 10g 정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60대 이상 성인의 하루 포화지방 권장 섭취량이 한 15g 내외예요. 그러니까 갈비찜 한두 대만 먹어도 하루치에 거의 육박하는 거죠. 헉, 그렇군요. 둘째는 나트륨 함량. 이것도 문제입니다. 찜 양념에 간장, 설탕, 물엿 이런 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달고 짜고. 네, 특히 간장이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혈압을 직접적으로 올릴 수 있고요. 셋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술과의 궁합, 이게 아주 안 좋습니다. 알코올이 간에서 지방 분해하는 거 방해하는데 이때 포화지방 많은 갈비찜에 같이 들어가면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확 쌓여서 혈관벽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특히 신진대사 기능이 좀 떨어지는 60대 이상에서는 이 위험이 2배는 더 커진다고 봐야 합니다. 와, 정말 의외네요. 부드럽고 맛있어서 어르신들도 좋아하시는데 이게 포화지방, 나트륨, 거기다 술까지. 정말 조심해야겠군요. 그럼 이 소갈비찜의 건강한 대안은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선생님. 더 위험하다는 3위는 어떤 곡인가요? 3위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왜 하고 놀라실 수 있어요. 바로 오리고기입니다. 네, 오리고기요? 아니, 오리고기는 불포화 지방산 많다고 돼지고기나 소고기보다 훨씬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보양식 아니었나요? 바로 그 건강식이라는 인식이요. 오히려 과다 섭취로 이어지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건강검진 받으러 오신 72세 최수 씨의 어르신이 계셨어요. 이분이 아주 건강에 자부심이 있으셨는데 일주일에 3번 이상 오리고기를 꼭 구워 드신다고 하셨거든요. 와, 자주 드셨네요. 네, 건강을 위해서요. 그런데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까 염증 수치라고 하는 CRP가 정상 범위의 5개 이상 높게 나왔어요. 동맥경화 위험도도 높게 나타났고요. 이 어르신이 오리고기 말고는 특별히 다른 고기를 즐기지도 않으셨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무척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오리고기가 좋은 줄만 알았는데. 오리고기의 숨겨진 문제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우리가 맛있다고 먹는 그 껍질, 거기에 포화 지방이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리고기 살 자체에는 물론 불포화 지방산도 있어요. 근데 그 바삭하고 고소한 껍질 있죠? 거기에 100g당 포화 지방이 11g에서 13g이나 들어있어요. 11에서 13g이요? 그거 삼겹살보다 높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삼겹살보다도 높은 수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껍질을 같이 먹으면 포화 지방 섭취량이 확 늘어나는 거죠. 둘째는 조리 방식의 문제입니다. 주로 구이나 훈제 형태로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기름이 더 첨가되거나 아니면 같이 곁들여 먹는 소스나 양념에 나트륨이나 당분이 많아서 건강 효과를 다 상쇄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셋째는 보양식이라는 생각 때문에 양 조절 없이 과식하는 경향입니다. 아, 이거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몸보신 한다고 더 먹게 되죠. 네, 근데 총칼로리랑 지방 섭취량이 늘어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건강식이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껍질까지 다 먹고 양도 많이 먹게 되는군요. 불포화 지방산이 있다는 장점만 생각할 게 아니라 껍질의 포화 지방, 또 조리법, 섭취량까지 다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와,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자, 그럼 다음 2위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받으실 것 같은데요. 네, 2위는 예상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삼겹살입니다. 아, 역시 삼겹살이군요. 그렇죠. 한국인의 소울푸드인데 이게 2위라니요? 아니, 회식 메뉴, 모임 메뉴 1순위잖아요, 이게. 근데 왜 그렇게 위험한가요? 삼겹살을 가끔 즐기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자주 드시거나 특정 조합으로 드시는 게 문제죠. 지난주에도 그런 분이 오셨어요. 65세 이병수 어르신인데 친구분들하고 삼겹살에 소주를 거하게 드시고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아이고, 혈압이 200ml 이상으로 아주 높았고 급성 심부전 증상까지 보였어요. 평소에 얼마나 자주 드셨냐고 여쭤봤더니 일주일에 서너 번은 저녁이나 모임에서 삼겹살하고 소주를 즐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서너 번이요? 거의 매일인데요? 네, 이 삼겹살의 위험성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퓨린 함량이 높다는 겁니다. 퓨린이요. 아, 그거 통풍 유발하는? 맞습니다. 퓨린은 우리 몸에서 대사되고 남은 찌꺼기가 요산인데요. 이 요산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거나 잘 배출이 안 되면 혈액 속에 쌓여서 통풍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면 신장 결석이나 심부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60대 이상은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요산 배출 능력이 부족해서 더 위험합니다. 그렇군요. 둘째는 소주와의 최악의 조합이라는 겁니다. 알코올, 특히 맥주나 소주는요, 몸 안에서 요산 생성을 늘리고 소변으로 요산이 빠져나가는 걸 방해해요. 그러니까 삼겹살에 높은 퓨린이랑 술이 만나면 요산 수치가 갑자기 확 올라가서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죠. 와, 삼겹살에 소주, 진짜 최악의 조합이네요. 그렇죠. 셋째는 다들 아시겠지만 압도적인 포화지방과 칼로리입니다. 삼겹살 1인분 한 200g 정도면 포화지방이 하루 권장량을 그냥 훌쩍 넘어요. 20g 이상 될 수 있고요. 칼로리도 700, 800kcal에 달하니까 비만이나 이상지질증의 주범이 되죠. 퓨린이라는 게 신장에 부담을 주고 특히 술이랑 같이 먹으면 위험이 배가 된다는 거군요. 와, 정말 우리가 즐겨 먹는 삼겹살과 소주 조합, 피해야 할 이유가 너무 명확하네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1위가 남았습니다. 앞선 고기들도 다 충격적이었는데 1위는 도대체 어떤 고기일지 정말 궁금하면서도 걱정이 되는데요.
네, 60대 이후 가장 피해야 할 위험한 고기. 제가 생각하는 1위는요, 바로 양념 돼지불고기입니다. 양념 돼지불고기요? 네, 특히 시판되는 제품이나 식당에서 파는 그 달콤한 돼지불고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게 1위라고요? 삼겹살이나 갈비찜보다 더요? 이건 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메뉴잖아요. 왜 이게 가장 위험한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급성 심근경색으로 오셨던 67세 김용서 어르신 사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쓰러지기 직전에 드셨던 음식이 바로 마트에서 사온 양념 돼지불고기였습니다. 아, 그 심근경색 오셨던 분이요? 네, 입맛이 없어서 다른 건 잘 못 드셨는데 그 달콤 짭짤한 불고기는 밥 한 그릇이랑 꽤 많은 양을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검사 결과를 보니까 혈압이랑 염증 수치가 급상승했을 뿐 아니라 혈관 내벽의 염증 반응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와, 양념 돼지불고기가 최악인 이유. 첫째는 설탕 폭탄이라는 점입니다. 맛을 내려고 엄청난 양의 설탕, 물엿, 액상과당 같은 걸 넣어요. 시판 제품 같은 경우는 100g당 당류 함량이 15g에서 20g에 달하는 경우도 흔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콜라 100ml에 들어있는 당 함량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수준입니다. 콜라만큼이네요. 밥 반찬인데. 네. 이런 단순당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요. 최종 당화산물 AGS라는 걸 만들어서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 아, 네. 둘째는 나트륨 과다입니다. 간장, 고추장, 된장 베이스 양념에는 나트륨이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1인분 한 200g 정도 먹으면 나트륨 함량이 2500mg을 넘는 경우도 있어요. 2500mg이요? 네, 이게 세계보건기구 WHO 하루 권장량이 2000mg인데 한 끼에 이걸 초과하는 거죠. 고혈압 관리에는 아주 안 좋습니다. 아, 한 끼예요. 네, 셋째는 각종 첨가물 문제입니다. 맛, 식감, 보존성 높이려고 MSG 같은 향미증진제, 연육제, 보존료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하거나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고요. 넷째는 조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최종 당화산물이나 헤테로사이클리카민, HCAS 같은 유해 물질입니다. 고온에서 당분이 많은 양념이랑 고기를 같이 굽거나 볶을 때 이런 물질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혈관 노화랑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설탕, 나트륨, 첨가물, 그리고 조리 중 유해물질 생성 가능성까지 진짜 종합적인 위험 세트였네요. 아, 이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제 뭘 먹어야 하나 걱정이 태산 같으실 텐데요. 다행히 이 위험한 고기들을 대체하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대안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 희망적인 대안들을 좀 하나씩 소개해 주실 차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건강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고기 4가지 있죠. 각각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하고 맛있는 대안 4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소갈비찜 대신 추천하는 건요. 등푸른 생선의 대표 주자, 고등어입니다. 소갈비찜 대신 고등어요? 어우, 육류 대신 생선이라니 확실한 변화인데요. 어떤 장점이 있길래요? 이건 혈관 건강에는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좋은 선택입니다. 제가 아는 69세의 정상철 어르신이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데도 수치가 잘 조절이 안 돼서 고민이셨거든요. 근데 소갈비찜을 딱 끊고 일주일에 2~3번 고등어 조림이나 찜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석 달 만에요. 약 없이도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30%나 감소했어요. 아주 놀라운 변화였죠. 와, 약 없이 30%나요? 네. 고등어는 첫째, 오메가3 지방산, EPA, DHA의 보고예요. 이 불포화 지방산이 혈중 중성지방이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전 생성을 억제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죠. 둘째,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요. 오메가3가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서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고단백이면서 저포화 지방이에요. 단백질은 풍부한데 포화지방 함량은 소갈비찜의 4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군요. 조리 팁을 기르자면 기름 쓰는 구이보다는 조림이나 찜이 더 좋고요. 양념은 간장 대신 생강, 마늘, 허브 같은 걸로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오리고기, 특히 껍질 포함한 오리고기 대신 추천하는 건요. 소고기 홍두깨살입니다. 소고기 중에서도 홍두깨살이요? 아, 맞아요. 이거 지방이 아주 적은 부위로 알고 있어요.
정확합니다. 홍두깨살은 소 엉덩이 안쪽 부위인데요. 지방 함량이 극히 적은 대표적인 살코기 부위예요. 아까 오리고기 즐겨 드시다 염증 수치 높았던 74세 차 어르신 계셨잖아요. 그분이 식단을 홍두깨살 장조림이나 수육으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몇 달 만에 염증 수치가 정상화되고 근력도 좋아져서 아주 활력을 되찾으셨어요. 와, 다행이네요. 홍두깨살의 장점은 첫째, 매우 낮은 지방 함량입니다. 100g당 포화 지방이 2g 미만이에요. 오리고기 껍질의 16 수준도 안 되죠. 둘째,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감소증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셋째, 철분하고 아연 함량이 높아서 빈혈 예방,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조리 팁은 기름 안 쓰는 삶기, 그러니까 수육이나 찜 또는 장조림이 좋습니다. 한 번에 한 100g에서 150g 정도 드시면 적당합니다. 세 번째, 삼겹살 대신 추천하는 것은 껍질을 제거한 닭다리살입니다. 아, 닭가슴살이 아니라 닭다리살이요? 하긴 닭가슴살은 좀 푹퍽해서 어르신들이 드시기에는 닭다리살이 더 좋겠네요. 맞습니다. 닭가슴살의 지방은 더 적긴 한데 식감이 좀 퍽퍽해서 꾸준히 드시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닭다리살은 부드러우면서도 껍질만 제거하면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삼겹살 자주 드셔서 요산 수치 높았던 67세 한도식 어르신이 계셨는데 껍질 벗긴 닭다리살 구이나 찜으로 바꾸신 후에 요산 수치가 안정되고 통풍 발작 빈도도 확 줄었어요. 오, 효과가 있었군요. 네, 껍질 제거한 닭다리살의 장점은 첫째, 삼겹살보다 퓨린 함량이 낮아서 신장 부담이 적다는 거. 둘째, 껍질 제거하면 포화지방 함량이 삼겹살의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다는 거. 셋째, 식감이 부드러워서 소화가 잘 된다는 거죠. 핵심 조리 팁은 딱 하나입니다. 껍질은 반드시 제거할 것. 그리고 삶거나 찌거나 기름 없이 팬에 굽는 게 좋습니다. 마늘, 생강, 허브 같은 걸로 밑간하면 풍미도 더 좋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 달콤한 양념돼지 불고기 대신 추천하는 건요. 소금, 후추로만 간을 한 닭안심 볶음입니다. 양념 없이 소금, 후추간 마늘이요? 그게 맛이 괜찮을까요? 그럼요. 신선한 재료랑 약간의 향신 채소만 있으면 충분히 맛있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강한 요리가 됩니다. 아까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김용수 어르신 있잖아요. 퇴원하신 후에 이 식단을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한 달 뒤에 외래 오셨는데 혈압이랑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돼서 본인도 가족분들도 다 놀라워하셨어요. 와, 정말 다행이네요. 닭안심의 장점은 첫째, 지방이 거의 없는 순수한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겁니다. 근육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죠. 둘째, 양념돼지 불고기의 주범이었던 과도한 당분, 나트륨, 첨가물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는 거. 셋째, 나트륨 섭취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한 조리법은 아주 간단해요. 팬에 올리브 오일 살짝 두르고 다진 마늘이나 파 볶아서 향을 좀 내세요. 그 다음에 먹기 좋게 썬 닭안심 넣고 중불에서 익을 때까지 볶다가 마지막에 소금 약간, 후추로만 간을 하는 겁니다. 기호에 따라서 버섯이나 피망 같은 채소 추가하면 더 좋고요. 아주 담백하면서 재료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건강 메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명쾌한 대안들이네요. 위험한 고기들을 피하면서도 이렇게 맛있고 건강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길이 있다는 게 정말 안심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이 좋은 방법들을 당장 실천에 옮기려고 하면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좀 막막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좀 단계별 가이드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4단계 실천 가이드를 한번 제안해 볼게요. 1단계는 가장 해로운 것부터 멈추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1위, 시판 양념 돼지 불고기. 이거 섭취를 즉시 중단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이세요. 이것만으로도 혈당이랑 염증 수치 개선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일단 1위부터 끊어라. 네. 2단계는 횟수 줄이기입니다. 삼겹살을 예로 들어 주 3회 드셨다면 주 1회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식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껍질 제거 닭다리살로 대체해보는 거죠. 3단계는 대체 시작하기입니다.
오리고기 대신에 소고기 홍두깨살 수육이나 장조림을 한번 시도해보세요. 처음에는 좀 익숙한 방식으로 조리하다가 점차 건강한 조리법으로 바꿔나가면 좋습니다. 마지막 4단계는 완전 전환 시도입니다. 특별한 날 먹던 소갈비찜 대신에 고등어 조림이나 찜으로 메뉴를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스트레스 없이 건강한 식습관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겁니다. 아, 네. 1단계 멈추기, 2단계 횟수 줄이기, 3단계 대체 시작, 4단계 완전 전환.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부담스럽네요. 그렇죠. 더불어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점진적 변화가 중요해요. 갑작스럽게 확 바꾸면 스트레스 받고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천천히 한 단계씩 바꿔 나가세요. 둘째, 조리법의 혁신입니다. 튀김이나 과도한 양념보다는 찜, 조림, 기름 적은 구이 위주로 바꾸는 게 핵심이고요. 셋째, 균형 잡힌 식단을 잊지 마세요. 고기만 바꿀 게 아니라 매 끼니 신선한 채소랑 통곡물을 충분히 곁들여서 영양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넷째, 정기적인 건강 체크입니다. 식단을 바꾼 후 한 2, 3개월 뒤에는 꼭 혈액 검사 같은 걸 통해서 콜레스테롤, 혈당, 염증 수치 이런 변화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식단을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네, 단계적으로 천천히 그리고 조리법, 영양균형, 정기검진까지 정말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군요. 근데 어르신 혼자서는 이런 변화를 이끌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족분들 역할도 중요하겠네요. 아, 그럼요. 아주 중요합니다. 가족의 지지랑 격려는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죠. 자녀분들은 부모님께 아유 이거 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보다는 오늘 배운 홍두깨살이나 닭안심, 고등어 같은 건강한 식재료를 사다 드리거나 아니면 직접 맛있게 조리해서 어머니 아버지 이거 건강에 좋은 거라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권해보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 네. 그렇게 하면 기분 좋게 드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배우자분들은 같이 장 보면서 건강 식재료 고르고 여보, 우리 이제부터 같이 건강하게 먹어봅시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함께 실천하는 게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요, 이미 건강을 향한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제가 50년 넘게 진료 현장에서 본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드린 이런 음식들과 관련된 질병으로 고통받으셨어요. 하지만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70대에도 식단을 바꿔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혹시 지금 냉장고에 양념 돼지불고기가 있다면 오늘 저녁 메뉴는 잠시 미루고 내일 장보기 목록에 닭안심이나 고등어를 먼저 한번 적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병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활동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는 반드시 가능합니다. 네. 오늘 내용이 정말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가족,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셔서 함께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희 행복노후 비책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다른 건 뭐라도 이건 정말 내가 먼저 바꿔야겠다 하고 딱 결심하게 된 고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공유해 주세요.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 건강한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